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장 툴이라고 말하는 클론 스탬프 툴과 패턴 스탬프 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클론 스탬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미지를 하나 열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배우는 이 도장 툴, 클론 스탬프 툴은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힐링 브러쉬와 별반 차이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자, 그렇지만 힐링 브러쉬 툴과 도장 툴은 Alt 키를 눌러서 이미지를 복사한 후에 다른 위치에 클릭해서 붙여 넣는 등 같은 점도 있지만 힐링 브러쉬 툴이 원래 이미지의 색상과 명암을 혼합해서 붙여 넣는 것에 비해서 도장 툴은 복사한 이미지를 그대로 붙여 넣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색상이 넓게 퍼져 있는 이미지, 즉 예를 들면 사람의 얼굴이나 몸 또는 벽이나 하늘과 같은 곳에서는 힐링 브러쉬 툴을 사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수정할 수가 있고요. 색상이나 명암이 복잡한 이미지 또는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자연스럽게 없앨 때는 도장 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힐링 브러쉬와 도장 툴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점이 같은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도장 툴을 눌렀습니다. 클론 스탬프 툴 눌렀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원본의 이미지를 선택을 한번 해주시고요. Alt 키를 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 복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제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복제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원본의 명암과 그 다음에 명도와 채도가 복제된 위치에 그대로 감으로 인해서 약간 얼룩이 져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이미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클론 스탬프 툴이 해주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힐링 브러쉬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12번을 눌러서 원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힐링 브러쉬를 누르시고요. 마찬가지 Alt 키로 원본의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힐링 브러쉬로 마찬가지 아까 클론 스탬프 툴을 선택했던 했던 부분하고 같은 위치에 복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놓기 전까지는 별반 다른 게 없는데요. 마우스를 일단 놓으시면 지금 원본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그 복제된 이미지가 혼합이 되어서 약간 그 색이 좀 달라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클론 스탬프 툴과 그 다음에 힐링 브러쉬는 Alt 키를 눌러서 원본을 선택하는 부분은 같지만 그 명도와 채도를 그대로 복제하느냐, 명도와 채도를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 원본 이미지와 혼합해서 이미지를 수정을 하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힐링 브러쉬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요. 힐링 브러쉬를 선택하신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다시 원클릭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부분에다가 복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러쉬를 문질러서 이미지를 복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복제한 다음에 마우스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놓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원본의 이미지가 4번의 이미지 있는 곳에 복제가 됐지만 원래 있던 이미지의 값하고 혼합이 돼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클론 스탬프 툴을 누르시고 Alt 키를 누르고 마찬가지 클릭을 하고 같은 지점에다가 복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제를 하면 자, 확연하게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클론 스탬프 툴과 힐링 브러쉬의 차이점이고, Alt 키를 눌러서 원본을 대상으로 그 타겟을 잡아줄 수 있는 점은 같은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 F12번을 눌러서 다시 원본으로 일단 돌려놓고요. 이번에는 패턴 스탬프 툴이라는 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패턴이라는 것은 같은 문이나 같은 그 모양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 형식을 우리가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패턴 스탬프 툴을 누르게 되면 상단에 보시면 패턴의 모양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총 몇 개냐면 둘, 넷, 여섯, 여덟, 12개의 패턴 모양이 보이실 텐데요. 선택을 한번 하셔서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패턴의 모양 형태가 채색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형태로 이렇게 구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모양을 한번 가볼까요? 자, 거품 모양으로 나와 있는 패턴 모양을 여러분들이 구현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얼라인드라는 부분이 체크가 된 상태와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를 보시게 되면 그릴 때마다 다시 재정렬이 되어서 새롭게 그려지는 것이 얼라인이 해제가 됐을 때, 얼라인을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채색을 하시고 마우스를 떼셨다가 다시 채색을 하셨어도 항상 이 기준 정렬 값이 맞아 들어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패턴 스탬프 툴은 기존에 나와 있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패턴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사용을 하셔도 되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턴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그렇게 큰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작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width는 20픽셀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는 1픽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의 컨텐츠는 투명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퍼런트를 체크를 해주시고 OK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잘 보이시지 않으시다면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핸들 툴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것이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확대가 됐습니다. 자, 사각 선택 툴을 눌러서 반만 10픽셀만큼만 색상을 다른 색으로 채색을 하겠습니다. 저는 Alt 키와 Delete 키를 눌러서 채색을 할 거고요. 선택의 영역을 반전을 할 때는 마찬가지 사각 선택 툴을 눌러서 여러분들 이쪽으로 해서 다시 선택을 하실 수 있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에 이 반대 방향의 선택은 Alt, Shift, 영문 I 키를 누르시게 되면 선택 영역이 반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다른 색으로 구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키와 Delete 키를 눌러서 정렬을 세색을 했습니다. Ctrl D 키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를 해주시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같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dit을 누르시고요. Define Pattern이라는 부분에 명령을 구현을 하시게 되면 이 패턴의 이름을 정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라고 하겠습니다. OK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패턴 스탬프 툴을 눌렀을 때 이 패턴의 종류별로 들어온 부분에 등록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이 되셨다면 누르셨죠? 그러면 그 대상 작업으로 가셔서 한번 문질러 보시기 바랍니다. 문지르시게 되면 이렇게 패턴이 등록이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들을 등록을 하시고 채색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눈이 좀 많이 아프실 텐데요. 이 한 예를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연습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장 툴인 클런 스탬프 툴과 패턴 스탬프 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힐링 브러쉬와 패턴 스탬프 툴이 클런 스탬프 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